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북 문제에 대한 해법과 백신과 반도체 협력 등의 성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백신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연극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재를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현역 군법사가 군 포교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이끄는 불서의 역할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불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북 문제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속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전영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3박 5일간의 공식 실무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22일 토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통역만 배석하는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핵 해법을 비롯해 백신 협력과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 확대 등의 의제를 놓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 성명에 두 정상이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 한미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 그런 입장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싱가포르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처리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까지 한미 당국이 합의를 해낸다면 굉장히 좋은 진전이라고 봅니다. 백신 협력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한미 양국은 백신 협력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백신 스와프를, 중장기적으로는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논의에 초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 백신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 뒤 오는 23일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미국 순방길에 오르며 연등의 원력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란 메시지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 그 간절한 바람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백신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심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재상고를 포기하며 기결수가 된 이 부회장은 특별 사면과 가석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 3분의 1 이상을 마치면 일단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법무부 예규상으로는 복역률이 65%를 넘어야 하고 실제 가석방도 복역률이 80% 이상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종교계, 야권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백신 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미중 반도체 전쟁까지 심화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고, 하여튼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청와대 역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 정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 같은 게 이루어지려면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국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공감대가 다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도 참작하시면서 잘 살피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 논란은 이제 재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제를 앞세운 사면 찬성론과 정의를 강조한 사면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면서 봉축 법문으로 지난 3월 입적한 방장 고산 스님의 생전 법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서 방장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코로나19도 극복하여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이고 법문에 이어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 윤상기 하동군수 등 주요 내빈의 경축사, 봉축 발언문 낭독, 찬불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희망과 치유로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다짐했습니다. 법요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박문희 충북도 의장, 김병우 도교육감, 정상혁 보은군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봉축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이번 법요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소독과 발열 체크,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치러졌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표적인 천태 사찰인 서울 관문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을 되새기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국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관문사는 7층 대불보전 앞마당에서 관불의식을 진행한 데 이어 4층 옥불보전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는 것으로 봉축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법요식에선 오덕근 관문사 신도회장이 개회사를, 안태국 관문사 청년회장이 발언문을 낭독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부인 김숙희 여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이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연극 뚜껑 없는 열차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재를 재미와 감동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는 우수는 친구의 부탁으로 소녀상의 소녀를 실사로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고민하던 우수는 우연한 계기로 뚜껑 없는 열차를 타고 1948년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이 그리려고 하던 느낌의 순심이를 만납니다. 우수는 순심을 그리고 싶지만 순심의 아버지 반대로 그리지 못하고 순심이는 자신의 과거에 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계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연극 뚜껑 없는 열차를 선보였습니다. 거기서 그림만 그리고 오면 되는데 그림 그리러 갔다가 그 친구의 작은 아픔, 어쩌면 큰 아픔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 뚜껑 없는 열차는 조선에서 만주로 가는 석탄 열차에 일본군 위안부를 태워 나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순이가 만나게 되는 과거의 일본군 위안부 순심을 통해 펼쳐지는 연극은 관객에게 소녀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펼쳐 보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그 논문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슈나 비난이 되고 있는데 문화 콘텐츠로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공연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번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4분에 불과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할머니의 과거, 소녀의 그 모습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남길 좀 많이 제가 바랬고요. 어떤 위안부라는 것이 이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인간으로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극 뚜껑 없는 열차는 일상생활에 묻혀 잊혀져 온 역사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소녀상의 소녀는 50여 년이 흘러 어느덧 할머니가 됐습니다. 절대 잊어서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되새기고 진정한 위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명상수행단체인 사단법인 자비명상 구미지부 소속 부류 스님이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후원금 1,0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부류 스님은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나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권선으로 후원금을 보시하게 됐다며 특히 BBS의 안내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코로나19 시대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미디어 포교 활성화에 노력해 스님의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현역 군법사가 군포교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진흥원은 군불자들을 위해 조계종 출판사의 불교성전 등 여러 불서들을 군법당에 보시했습니다. 군대에서 나오고 군대로 간 불서들을 홍진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 군대에 오신 날 20여 년간 군포교 현장에서 활동해온 현역 군법사가 펴낸 책입니다. 저자 지용법사는 강원도 양구 근무 당시 혼자 7개의 법당에서 법회를 해야 했기에 부처님 오신 날 3주 전부터 봉축법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재정 문제. 부처님 오신 날 밀려드는 병사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줘야 하기에 적자가 안 나면 성공이라며 열악하지만 그래서 더욱 중요한 군법당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포교라든가 아니면 뭐 어려운 곳에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또 포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군포교 현장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군대 보낸 부모님들, 특히 불자님들은 군법당이 어떤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런 곳에서 뭐 신행생활을 하고 세상을 배우면서 또 부처님을 만난다. 조계종 출판사의 불교 성전과 자비는 인연을 가리지 않네 등의 불서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서 전국 군법당 15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지난 2010년부터 군대와 대학생 불교 동아리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한 불서 보내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올해도 우수불서 13종 모두 1,880여 권이 보내졌습니다. 김시열 운주사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불자들이 법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보다 많은 불서를 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지원되는 불서들이 진흥원 한 곳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이제 불서들이 더 많은 이제 군법당에 좀 이렇게 빛이 돼서 장병들이 이제 항상 원할 때 뭐 마음이 뭐 뒤숭숭하거나 뭔가 이렇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법당에 찾아서 부처님께 기도도 하지만 또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그 불서들을 펴보면서 뭔가 마음을 다스리고 군법당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불서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불교계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남 남해군의 약사열애 방생도량 새심사와 지역 문화단체인 화전예술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일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새심사 주지 도각스님은 전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자초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마음을 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봉축법요식과 함께 코로나19 퇴치 국악 한마당이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근대 문화유산 사찰 군산 동국사가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기리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통해서 많이 힘드는 부분이 있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군산 시민들이 조금이나 위안과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동국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행된 작은 음악회는 국악과 판소리, 신앙송, 트럼펫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하는 수형자들에겐 그 외로움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반 회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전주교도소 앞마당, 반야심경 독송 소리가 높은 교도소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이내 5세계 연꽃 등을 든 회원들이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제등 행례를 펼칩니다. 수영자들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전하기 위해 뜻을 모은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반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은 약식 법요식에 이어 음료수와 영양찰떡 1,400인분을 최병록 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고귀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수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수용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교도소 불교반은 올해로 35년째 매주 목요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회를 열어 교정 교화에 헌신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반 회원들은 전주교도소에 이어 소년원의 또 다른 이름인 송촌 중고등학교에도 떡과 음료수를 전달하며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오늘 교정위원들이 작은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서 음료수와 영양떡을 이렇게 오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떡을 만나게 드시고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힘을 내고 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어려운 시기인데 불자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큰 나눔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교반 회원들은 교도소와 소년원 외에도 소년원 연계시설인 소년원 자립생활관과 엠마누엘 쉼터, 천사마을 등에도 떡과 음료수를 전달하며 부처님의 한없는 공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대구 도심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대관음사 옥불보전에서 진행된 법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해 수계의식 절차를 간소화해 약식으로 진행됐고, 황금장삼을 수화하고 계를 받은 수계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꼭 지켜야 할 것을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하고 또 그 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잘 하게 되면, 불교 수행과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다 느끼시게 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두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 생활을 살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경기도 나눔의 집 할머니를 비롯해 모두 6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을 전했습니다. 황룡사지와 분황사 등 경주 지역 신라 절터에서 발굴한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오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둘이 아닌 하나 전시를 연구소와 박물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한중도시우호협회가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특별 전시실에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서부 지역 사진전, 한국불교 태고종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초대전에선 중국 스촨성 러산대불과 불교 문헌학에 보고 막고굴이 있는 간수성 두낭 등 중국 서부 지역의 자연 풍광과 유적들을 담은 사진작품 6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 각 사찰의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대선이 다가오면서 불교계에 공을 들이는 정치권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선거 때만 불교계를 찾고 지지를 호소하다 이후엔 불교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는 왠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듯합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